이 또 다른 핵심 쟁점 하나가 뭐냐 하면 손혜원 의원이 문광희 간사였을 때 이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문화재청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라는 바로 그 의혹이거든요. 문화재청에서 2018년 1월에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역사공간 조성사업 공모를 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목포시가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세 군데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산하고 경북 영주하고 이제 목표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문화재 지정 심의는 전문가 현지 조사를 비롯한 엄격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의 특정인의 의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국회 공론의 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잖아요. 사실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뒤로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대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개념이 없었는지 정말 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좋게 얘기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만 그 인과관계는 어차피 그것도 검찰 수사에서 물론 나올 것입니다. 사전에 이를테면 그 땅을 사기 시작한 3월 정도 시점에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갖고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 그 중간에 또 사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무슨 정치적 도덕적인 윤리 비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엄연히 이것이 위법 내지 범법의 혐의가 짙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근대문화유산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정이 됐단 말이죠. 이 지정이 된 게 공익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는 목포의 옛날 근대문화유적을 갖다 보존한다는 건 국가적인 이익에 부합해요. 두 번째, 그럼 이게 지역의 이익하고 부합하느냐. 많은 경우에 지역의 이익하고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도 있잖아요. 많은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역의 이익에도 부합을 해요.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손혜원 의원의 개인의 이익하고도 이게 부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해 충돌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쉽게 말하면 사실 이게 같이 세 개가 부합할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공익이 해침을 당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안은 아닌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럴 때조차도 쉽게 말하면 이 공익과 사익이 합할 때조차도 이것은 나눠야 된다는 게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고. 네. 그건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공직자윤리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는 아까 백지 신탁 얘기도 나왔지만요. 백지 신탁을 한 이후에도 그 회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게 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걸 위반하면 법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죠? 처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란 걸 했으니까 위법행위인 그러니까 거예요. 법에서 예컨대 처벌 규정이 있냐? 처벌 규정 없으면 막 해도 돼요? 아니 막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예요. 이건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법적인 문제예요. 뭘 이해를 잘못한 형사적인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형사적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익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통과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통과된 게 하나도 없고 다 아니요. 돼 있거나. 공직자율법에 돼 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당하신 거예요.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여당 좀 압도적으로 밀어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형사적으로 처벌될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그런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한 일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혜원 의원의 사건의 가장 핵심은 권력 남용 또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 여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목포에 이분이 20 필지가 넘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기나 자기 일가가 샀어요. 근데 상임위원 국회에서 공개된 회의에서 문화재 청장 불러다 놓고 목포 얘기를 계속합니다. 네? 목포 지원하라. 대책을 세워라. 보존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속기록에 공개됐어요. 또 예산을 증액해라라고 예산 증액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공개가 돼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불러다 놓고는 창성장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사가 잘 되고 있다. 그런 가사 활성화 대책을 세워라. 관광공사 사장한테 얘기를 해요. 또 그거 말고도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나전칠기 작품을 왜 이걸 구입을 안 하냐? 딴 나라는 다 구입하는데 왜 안 하냐? 라고 또 질책을 해요. 자기가 추천한 학예사를 왜 채용을 안 하냐고 또 고성으로 요구를 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팩트로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판결을 보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인데도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건 유죄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여러 사안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광희의 여당 간사와 문화재청장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의 지위를 관계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법원 기준에 의하면 명백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기 사적인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